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후의 김희숙입니다. 퇴근길 이 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후웨더 시간이죠. 이번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톡파원을 직접 연결해서요. 현장 날씨와 재생에너지 관련 아리백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은 광명시입니다. 광명. 기상 전문가시죠.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맹소영 이사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바쁘셨다고요. 매주 발전소를 찾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3호기 시민햇빛 발전소가 있는 시민체육관이 북적거렸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혹시 자유학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있더라고요. 음, 요즘 맞아요. 중학교에서. 2015년부터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음흠. 진로 체험이나 뭐 프로젝트, 실험, 실습, 독서 토론 이런 역할극과 같은 체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수업에서 어려웠던 다양한 재능을 좀 발휘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음.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우는 의도로 시험 대신에 음. 진로 체험으로 각종 현장 체험 활동 등을 교육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그렇죠. 11개 관내 중학교 중에 8개 학교의 학생들이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기획한 햇빛 에너지 어. 탐험대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네. 신청을 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요. 네. 벌써 두 번째 학교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주고, 음. 그리고 또 3호기 시민햇빛 발전소가 위치한 또 이 장소는 광명시민체육관 안에 한 개의 저희의 그 발전소도 있기도 하지만, 네. 최근에 지난 12월에 준공됐던 BIPV 컬러 패널을 활용한 음. 발전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공공 그 건축물에는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업사이클링 센터가 이전 건립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음. 또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소까지 세 군데의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음. OX 퀴즈, 그리고 음음. 이동식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전기 음음.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도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핸드폰, 휴대전화, 충전기까지 만드는 실습까지 하니까 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 네, 높았습니다. 정말 재밌었겠어요, 아이들이. 이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계제를 곳곳에 있는 시민햇빛 발전소에 가서 광명처럼 해도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햇빛 에너지 탐험대라고 하셨거든요. 햇빛 에너지 탐험대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거죠,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근데 네. 햇빛 에너지 탐험대인데 햇빛이 오늘 없으면 어떨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일단 지난번 첫 번째하고 올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다행히도 너무나도 잘 따라줬습니다. 네네. 오늘 하늘이 구름이 많은 편이긴 했어요. 제가 음 예전에도 음. 구름이 많은 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보여지는 하늘의 한 80% 정도가 차야지 이제 구름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낀 구름은 되게 높은 구름이었어요. 음. 그러면은 비를 갖고 있지 않은 구름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 사이로 들어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하. 발전 효율을 따져봤더니 80% 안팎의 높은 발전 효율이 보였고요. 아하. 그리고 제가 막 1시간 전쯤까지 발전 시간을 봤더니 5.39 시간이 났어요. 그러니까 음음. 오늘 최종 5시간 넘게 발전을 했으니까 낮 최고 기온도 한 24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25도가 태양광 발전하기 가장 좋은 온도로 따졌을 때 음. 굉장히 아주 적합했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사장님 지난번에 유모차 보관소에 태양광 설치하고 어린이집에서 이 재생에너지 교육하는 얘기 해 주셨잖아요. 이게 24일에 준공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햇빛 에너지 탐험대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신다면요.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 음. 지난 4월 24일 지구의 날이 있었던 그 주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주간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저희도 그 네. 주간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광명시 국공립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계속 소통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네. 식으로 아이들에게 태양광 에너지를 기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음. 학부모님들도 좀 만족해하고 아이들도 좀 좋을 수 있는 게, 유모차 보관소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음.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이거 네. 설치하고 다음날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쫑알쫑알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제 우리 설치했던 그렇지. 에너지고 여기서 전기가 그렇지. 만들어진대." 그래서 어어. 두 녀석이 이렇게 키보드를 주차를 하면서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설치해서 첫날 요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햇빛 에너지도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교육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가서 한 1 시간가량 음.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넷째로 에너지 교육을 하는 것도 인제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요런 게 호응이 좋아서 음.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문의가 오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저희 또 미니 태양광 관련해서 주민 참여 음. 예산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 음. 오셔서 미니 태양광을 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음. 계획을 세워 주세요라고 해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미니 태양광으로 이 설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맹소영 이사장님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주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활기차고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가 인터뷰 마지막으로 내일 지역 그 날씨와 발전소 발전 상황 여쭤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 해요. 기상청에서 음. 날씨 마루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 효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수치 예보 모델 자료하고 그다음에 발전단지 정보와 설비 용량의 정보를 수집을 기상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하. 과거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축적했던 자료를 토대로 네. 이 전력거래소에서 준 그 자료를 활용하면서 전국의 시, 군, 구 단위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대별 누적 발전량, 예측 정보, 지역별 발전량 예측 정보 표출, 시간대별 기상 정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날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예보처럼. 음. 그래서 오늘 5시간 넘게 저희 쪽에서 발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율을 보면은 오늘 낮 시간대에는 전국이 거의 빨간색이 분포할 정도로 100%에 거의 가까운 발전 효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 보이고 있는 거는 내일 보면 이 막대 그래프가 뭔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음. 내일 비 소식이 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낮 오니까. 시간대에는 확실히 발전 효율이 좀 떨어져서 아쉬워할 수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오늘 아이들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 태양광 패널 위에 파란색 그 먼지가루들이 꼈어요. 먼지가 아니라 꽃가루겠죠. 4월 음. 말부터 5월 달까지는 꽃가루 맞아요. 농도가 최고조거든요. 꽃가루. 근데 저는 네. 내일은 그냥 모든 전국의 태양광 패널들이 물 청소하는 날이라고 보셔도 아하.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은 세찬 비로 인해서 물 청소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음. 사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태양광 발전율이 가장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일 오는 비는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가 물 청소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날씨마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날씨마루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변동형 요금제를 할 수 있겠다 싶네요. 저런 게 다 음.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요. 지금까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기상전문가 맹소영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미세먼지와 날씨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기 지역 초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BS 라디오 정보센터의 노광준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PD님이 하실 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예, 예. 오늘은 대기 상황이 네. 근데 이제 그 기후 시민들하고 다양한 기후 시민들이 제 앞에 나오시잖아요. 네.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날씨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내일 비 온대 하면 아유 이랬는데 네. 아 내일 물 청소하는 날이야. 태양광 패널 물천소 전국적으로. 저도 그런 관점으로 좀 긍정의 마음으로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을 중계를 해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긍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에어 경기도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대부분 나쁩니다. 대부분 나쁨. 네, 초미세먼지는 뭐 혼재돼 있어요. 좋은 곳도 있고 보통인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는데 네.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쁩니다. 오히려 이 미세먼지 좋은 곳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예요. 서해안 지역, 김포,
그리고 저 위에 연천, 포천, 가평 이쪽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일 안 좋은 곳이 지금 퇴근 시간에 안성시 죽산면 남북일 60 여기가 15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매우 나쁨. 동안성시민복지센터 주변입니다. 여기 미세먼지 매우 나쁨. 네. 요런 걸 내일 오는 비가 싹 걷어내준다. 예, 내일 오는 비가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중부권의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비는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기상청 날씨 누리로 가면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 네. 특히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가시는 분들은 강하고 많은 비를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전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풍랑이 일고. 예, 이게 기상청의 예보인데요. 수도권은 10에서 40mm 정도.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걸쳐서 이틀간 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수도권은 10에서 40mm 정도, 강원도가 10에서 50 정도인데 제주도가 50에서 10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 부근도 20에서 60mm 정도, 부산 지역도 조금 많이 오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남해안 지역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제 수도권만 딱 떼놓고 보면 내일 아침 9시 정도부터 이제 비가 쭉 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새벽 3시 정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은 계속 오겠네요. 예, 네. 그리고 토요일 날도 군데군데 띄엄띄엄 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까지는. 예, 그래서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경기 남서부 그리고 인천, 서울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오전 9시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비가 옵니다. 주말은 날이 흐리고 태양광 물 청소하는 날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청소하는 날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정말 청소되겠네요. 그리고 산불 지역에 좀 건조 그러네요. 경보를 해소하는 날이기도 하고 네. 반가운 비네요. 그러나 우산은 꼭 챙기셔야. 그렇죠. 자, PD님 그럼 오늘도 경기도는 기후 정책을 냈습니까? 네, 기후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건데 경기도는 다르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서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여름철 대비 하천 재난 위험 요소 점검 287건 지적. 중요하죠. 매년 해온 거긴 하지만 중요한데 특히 우기 전 조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 전 조치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경기도는 다르구나. 실제로 미리 움직였어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좀 조심하셔야 될 하천 지역들 요렇게 그 점검을 하고 주의 조치를 하고 그래서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이게 4월이니까 확실히 미리 한 거네요. 네, 지금. 그래서 287건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방 유지 상태, 뭐 하천 내 불법 점용 실태, 그다음에 진행 중인 하천 공사 현장 안전 관리 등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우기 전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